어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가예산 발목잡기법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고의 지연시키겠다는 위헌적 법률입니다. 국회 정언감정법 개정안은 반인권적 국회 독재법입니다. 동행명령권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질병으로 국회 출석을 못하면 화상으로 원격 출석하게 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에 무제한 권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양곡관리법, 농암법, 농업재해보험법, 농업재해대책법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사법입니다. 양곡법은 쌀 공급 과잉을 더욱 부추길 것이 자명하고 농암법은 특정 품목의 생산 과잉을 부추기며 농산물 수급을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농업재해보험법은 오히려 재해 위험이 낮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할 것이고 농업재해대책법은 농사를 열심히 짓는 농부들만 손해를 보게 될 뿐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우리 농민과 농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것이 자명합니다. 오직 이재명 방탄용 정쟁을 위해 정권을 흔들고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정략적 계산에 눈이 멀어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생과 국가의 미래는 완전히 뒷전인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6개 악법에 대해 대통령께 제의 요구를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아울러 위헌적, 위법적인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에 대해서는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7번째 탄핵 추진이고 22대 국회 들어 반년 만에 10번째 탄핵 소추입니다. 광란의 탄핵 폭주입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의 헌재 인용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임기가 1년 남은 최재 원장을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그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이 감사원을 이끌도록 해서 감사원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술수입니다.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으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발상입니다. 또한 감사원장 탄핵은 집값 통계 조작,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드 군사기밀 유출 등 문재인 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국가의 감사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거대 야당의 횡포이자 폐악질입니다. 민주당은 위헌적, 위법적 감사원장 탄핵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말한 민심과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형님이라고 부를 만큼 가까웠다는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 대한 징역 5년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김인섭, 정진상,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으로 이어지는 백현동 게이트의 전모가 하나씩 밝혀짐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야 할 법적 책임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서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용도 변경 과정이 국토부 협박의 결과가 아니라 김인섭 씨를 포함한 로비의 결과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명백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확실해진 만큼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은 상급심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입니다.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초조한 마음이 커질수록 입법 폭주와 장외 투쟁의 수위와 강도는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법정의 지엄한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필 규정은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필 규정 네 글자를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두 달 연속 인하입니다. 한은이 고환율 속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2연속 인하한 것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1%대를 기록하는 등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고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세가 다소 둔화됨에 따라 금리 인하 여건이 일정 수준 마련된 가운데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이 시급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당초 2.1%에서 1.9%로 낮췄습니다. 관세 폭탄을 예고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수출 감소와 그에 따른 저성장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정부도 기존 경제 정책들을 꼼꼼히 재점검하여 민생 안정을 위해 이번 금리 인하가 우리 경제와 시장 활력 제고에 긍정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금융 외환 시장 안정을 비롯한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 당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 금리 인하와 같은 거시 경제적 대응 조치와 함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기초 체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과감한 규제 개혁 그리고 노동 등 구조 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정책적 노력도 가속화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도 각종 입법을 통해 적극 협력해 나갈 때입니다. 이념에 경도된 입법이나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할 경우 우리 경제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만 갉아먹게 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민주당도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대내외 리스크가 엄중한 상황에서 기업인들을 옥죄일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의 무리한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반도체 업계가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과 미래를 위한 입법에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 민생이 어려운 지금 경제에 관한 한 민간, 정부, 정치권이 원팀이 되어 비상한 각오로 임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 시민들께서 지난 11월 5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60만 명 서명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역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을 세계적인 경제, 산업, 교육, 관광 거점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부산 여야 국회의원 18명이 한뜻 한마음으로 공동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부산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수도권 과밀 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사안입니다. 국민의힘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여야 우선 협상 법안에 넣어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박형준 부산시장이 특별법의 국회 통과 촉구를 위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천막 농성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부산 시민들의 절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특별법의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